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유 제품의 공급량을 크게 줄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북한에 돌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 제재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입니다. 먼저 유류 제재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 같은 외신을 보면 한 90% 석유 제품의 90%를 이제 수입을 제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원유 공급 상한선 사실은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 상태로도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아마 중국의 설명, 또 그 원유를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설명해서 현재 연간 400만 배럴로 원유 공급 상한선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유 제품 공급량인데요. 이게 연간 200만 배럴이었는데 이것을 5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난주까지는 또 45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50만 배럴로 줄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역시 유류고 하기 때문에 이 유류 제품 수입 제한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11월 30일 날, 11월 29일이죠.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원유 수출 전면 금지해라 달라 이렇게 예고했는데 중국이 그건 곤란하다라고 난색을 표명해서 이게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미국이 전격적으로 다시 이거 도저히 북한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제재안을 만들어서 중국에 제시해서 불과 한 2주 내에 아주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이제 타결이 돼서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제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재가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이제 석유에 대한 부분인데 석유는 이제 중국의 요구대로 원유는 그대로 두되 지난번에는 그 전 12개월 평균 선 정도로 제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400만 밸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약 54만 톤 정도 되는 건데요. 이제 요 상한선 정한 게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트리거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요 400만 배럴을 줄인다라고 예견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김정은은 이걸 신중히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제품이라는 거는 이제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본래 연평균으로 보면 10%로 줄인 90%를 줄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뭐 화학공업이나 자동차 운행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1년에 북한의 석유 소비량을 100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또 미국의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더라도 북한의 1년 그 석유 소비량이 300만 톤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통계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이제 차기에 또 도발을 해서 원유 자체도 완전히 중단하게 되더라도 과연 북한이 항복할까? 이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원유만 중단하면 무조건 북한은 항복한다는데 원유를 지금은 아직 다 제한도 안 했는데 완전히 중단해도 항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제재의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제재 결의안은 채택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이런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재안 수준에서 해온 가입국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제재하느냐, 또
있겠고요. 또 하나 만일 유엔의 안보리 제재안이 실효성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 미국과 일본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또 추가 제재, 독자 제재가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압력이 강화될 텐데 이번에 또 지켜볼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랬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원유 수출을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 지금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이제 4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의 외화벌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내에 빨리 이제 추가 비자를 내주지 말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불러들일 본국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네. 그 안 부분이 비록 이제 2년으로 연장되긴 했습니다만 예. 이거 역시도 북한 경제를 대단히 압박하는 또 김정은의 그 이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상당히 압박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런 그 제재 결의안을 유엔 회원국들이 안 지킬 경우 네. 특별히 무슨 제재 가능 그렇죠. 수단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나왔는데 이걸 안 지켰다라고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제재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유엔이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 악화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할 뿐이지. 예. 그리고 이게 보고서 이 제재 보고서를 다 내야 되는데 절반도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아예 관심도 없는 나라도 많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실 이게 중국의 제재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휘두르진 않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1년에 우리 돈으로 거의 우리 1년 예산 정도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 제재를 하면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는데 단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하면 미국도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중국한테만 고통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타협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석유가 저렇게 많이 차단하고 중단하고 줄이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그 엊그저께 나온 보도에 따라도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관찰한 결과 주유소에 줄이 별로 서 있지 않다. 예. 그것은 이제 많은 연료를 석탄 부분으로 돌리고 있고요. 예. 또 반드시 석유가 필요한 거는 석탄 액화로 해서 석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일제 시대 때부터 북한에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석탄 수출이 완전히 금지됐잖아요. 그럼 남는 석탄을 가지고 석유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예. 또 밀무역으로 오고 러시아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 제재의 실효성에 기대를 거는 것은 자칫하면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제재와 함께 대화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효과 보기 어렵다. 전 그런 쪽으로 약간 비관적입니다. 예. 최 교수께서 앞서 언급을 네네.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북한 노동자 원래 1년 안에 송환을 하던 게 이제 네네. 2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러시아 측의 요청에 네. 의한 겁니다만은 한쪽으로는 유류를 줄이면서 또 외국 노동자들 외국에서 일하는 거는 조금 늘려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아마 극동 개발에 상당한 그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중요한 그 해외 노동력이 북한 노동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한 4만 명 정도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예. 당장 이걸 1년 내에 뺄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동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극동 예. 개발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이 더욱 참여하는 방안을 이제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대한 카드가 되겠죠. 근데 이 대북 제재가 사실은 실효성 문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를 통제하는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무연탄을 중국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 중국과 북한의 그 무역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이걸 수출을 못하게 했더니 당장 북한의 GDP가 2.5% 하락했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90년대 가장 큰 규모고요. 당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도 이전과 달리 폐쇄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역을 통해서 그 주요 관리들이 뇌물을 얻고 또 주요 북한의 노동당과 그 산하기관들 군대들이 운영하는 자금들을 예. 그런 어떤 그 무역 자금을 통한 킥백이라고 해서요. 무역하는 대신에 그 무역 상대방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뇌물 형식의 것들 또한
중국의 북한의 내부 시장 지금 장터가 이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한 이런 뇌물 정도로 해서 북한 경제가 상당 부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광물 수출, 무연탄 수출을 북한이 중국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만 해도 상당한 북한 경제 긴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만일 실제로 이번에 수입 금지된 것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동원되었던 이용되었던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예. 장비들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북한에 수출되는 그런 금지 품목들,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런 해외 인력 수출이었는데요. 예. 인력 수출을 차단하면 당장 북한에서 거둬들인 돈이 금방 5억 달러씩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미칠 효과. 북한이 사실은 달러를 얻을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 개성공단을 통한 것도 이제 중단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회원국들 전체에 상당히 참여가 좀 집중되고 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의지, 또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압박, 이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대화에 나오게 되는, 예. 그리고 그 대화에서 단순히 시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재가 지속되면은 북한 경제가 버티기 힘들겠구나, 핵과 경제를 병준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각오를, 그런 어떤 판단을 북한 지도부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호한 제재와 압박이 좀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제재안을 보면은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도 많이 늘었죠? 그 네.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수출 금지 품목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됐습니다. 식료품, 예. 농산품, 기계, 예. 그 다음에 토석이라는 게 아마 뭐 그 암석 같은 거, 돌, 예. 뭐 흙 이런 거 수출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목재도 북한에 수출하는 걸 다 막고 있고, 선박, 예.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것 중에 조업권 거래 금지가 있어요. 이게 북한이 자기네가 이제 수산업이 잘 선박도 별로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외화 수입을 위해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어선들에게 팔아가지고 챙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연평도나 이런 데 앞에 북한 선박이 많은 것도 이런 영향이 크거든요. 동해까지 오징어 잡이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북한이 못 팔게 해놨으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금지로, 추가 금지로 인해서 2억 5천만 달러가 또 줄어든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반대하는 건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북한의 탈출구가 지금 러시아 쪽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많은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임금이 싸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극동 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노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했는데, 북한은 그래서 러시아에 접근해서 중국이 이 수출에 있어서 엄청난 흑자를 남기고 있어서 미국에게 취약하다면 러시아는 오히려 거의 적자 보고 있어요. 미국과 네. 무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앞으로는 북한을 보호하러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이제 예견이 됩니다. 예. 이와 함께 해상 차단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 또 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해상 차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사실 해상 차단이 쉽겠느냐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네, 뭐 네. 중국 영해도 있고. 네. 이번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역시 좀 제한적인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중국과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이런 의심되는 선박들, 이런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을 저지하거나 또는 네. 그 선박의 그 안보리 국가의 이 해운국의 그 해군이 승선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예. 그것과 결의를 해야지 강력한 이제 해상 봉쇄가 되는 건데, 예. 그건 막았지만, 그러나 그 해운국에 입항하는, 해운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북한 그래 의심 선박들, 이런 예. 선박들을 이처럼 동결하거나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한 또 그걸 분명히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분명히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감시가 강화될 것입니다. 유엔 예. 회원국들이 이제 이 부분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이제 촉구하고 있고요. 또 예. 하나 이 북한의 큰 선박들에 대해서 선박들이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제재가 이제 제재 대상의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좀 더 확정이 되었고 예. 또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한 만큼 이 부분에는 선언적인 어쨌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의무화하는 행동이 잠겨 있기 때문에 네. 제재 효과도 분명히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분명히 의심되는 선박이라면 그 성선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공해상에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네. 사실 미국이라든가 또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측에 요구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뭐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예. 대북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도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하고 그 여동생인 김여정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향후 제재를 추가 제재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해상차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 미국은 공해상에서의 해상 봉쇄를 노렸는데 예. 공해상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해에서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사실 미국이 노린 거는 해상 봉쇄를 노린 건데 예. 의심되는 선박만 영해 내에서 의무화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을 이제 추가로 했던 건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리병철이라고 군수공업부 부부장인데 이 예.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아직도 제재가 안 됐나 할 정도인데 예. 두 사람을 이제 추가했고요. 김여정을 앉는 거는 다분히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중국으로서는 이게 마지막 협상 가능성을 남겨야 되는데 예. 이 백두 혈통 자체를 건드리면 아예 협상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정치적 배려로 놔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무력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과연 북한이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어제 그 핵 세포 북한 노동당 세포회의인가요? 예. 세포회의가 이제 이게 아주 노동당의 말단 조직인데 여기서 우선에 김정은이 자기 체면 세우는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미국의 실제적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 국가다. 그래서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그 체면을 살리는 이런 그 강력한 수사가 동원된 말은 하겠습니다만 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안보리 결의안에 참여를 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미국이 요구했던 강력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거스르는 이런 강력한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예. 지금 평창 올림픽을 두고서 우리 정부 역시 굉장히 대화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도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역풍을 부를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안보리 결의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이만 제대로 실현되고 또 여기에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우리 정부에까지 강력한 제재 의지가 결부된다면은 예.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예. 김정은의 노선이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말하자면 핵을 통해서는 북한 정권을 지키고 뭐 자기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이 위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키고 그다음에 경제 병진 노선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북한 인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북한 경제의 취약성, 즉 북한 경제가 이제는 배급 경제, 공산주의 배급 경제가 아니라 내부 시장 경제로 한 70%가 돌아간다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70% 살고 있는데 만일 이게 무역이 동결되고 북한의 주요 광산품이나 이런 것 수출이 통제되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또 장마당에서 돈이 적게 돌게 되고 할 경우에는 북한 관리들도 어렵습니다. 뇌물을 통해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 북한 주민들도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느냐의 문제에서 이것은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생기는 국제적 제재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한 국제적 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북한 정부에 북한 지도부에 미칠 영향, 우리 사실 그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말 자체에서 김정은의 그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허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경제적 제재 압박의 효과가 좀 더 지속돼야 되고요. 좀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대화에 나오고 대화에서 시간 벌기가 아니라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그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이 된 건데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작년에 이제 그 중앙위원회 위원이 됐고요.
아주 뭐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혀서 김정은한테 5번째 떨어진 자리에 앉았는데 예. 이게 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믿을 사람 별로 없다. 예. 황병석까지도 이제 숙청하는 이런 상황이고 김원홍, 장성택을 처형해 주도했던 김원홍 그 안전부장도 처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직접 나선다. 그래서 제 암시하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가로 속에 들어있지만 만약에 참수작전으로 날 처형하더라도 여정이가 있다. 백두혈통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 같고요. 또 이복 누나라고 하는 김설송이라고 있는데요. 예.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또 뒤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끔찍이 뭐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김설송인데요. 그래서 이 백두혈통이 나선 데다가 그 김정은이가 요번에 그 참배 금수상 태양공정 참배했을 때도 홀로 서가지고 예. 고개 숙이는 모습도 안 보이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면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제재 효과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예.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90년대 초반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쿠웨이트 침공했다고 제재했거든요. 예. 그때 의약품하고 식량까지도 제재를 했어요. 이라크가 사실 석유 수출하면 엄청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예. 식량하고 의료품, 의약품을 못 들어가 있거든요. 예.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예. 그때 미국이 의도하는 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고 제재하는 거거든요. 예. 사담 후세인이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라크보다도 더 폐쇄 사회인데 자칫하면은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인공위성으로 바라보면 주유소에 줄 서는 트럼프가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주유소에 긴 줄이 있다. 줄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푸틴 얘기가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은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제재를 해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자기가 권력에서 떨려 나갈 거는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너무 큰 기대가 아닌가 보고요. 예. 이게 반반의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반발심을 조장하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라크보다도 훨씬 더한 독재 체제다. 예. 따라서 이라크나 이란이나 쿠바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하고 문제를 타결한 부분을 보면 제가 과거에 연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1년 이상 아주 그 집중적인 협상이 병행이 돼야 예. 타결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 하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았잖아요. 이게 막는 것이 과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해질 건 분명합니다. 근데 네. 그 고통이 김정은의 압박으로 작용할지 김정은의 인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협상이 전혀 없다는 건 자칫하다 파국으로 갈 수 있는데 파국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민족적 불행이고 예. 따라서 이게 북한 주민이 고통스럽고 우리는 안보적으로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지만 협상도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최영도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